부동산의 스토리를 더하다. 재밌는 부동산 네 번째 이야기. 부동산 사무실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한 손님이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저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어떤 매물을 찾으시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여기 앞에 아파트 매물 나온 게 있나요? 매수로 보시나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보시나요? 매수로 보는데요. 투자하려고요.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는 아이파크와 레미안 로이뷰 아파트 두 가지인데요. 두 아파트 모두 41평 단일 평수입니다. 음, 여기 기존의 이름이 다른 아파트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파크는 기존의 청구 아파트를 리모델링했고, 레미안 로이뷰 아파트는 기존 두산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아파트입니다. 아이파크는 2014년 2월에, 로이뷰는 2014년 1월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존 리모델링 전에 있었던 아파트를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특히나 강남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아파트였는지 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아파트. 아무리 같은 위치, 같은 평수의 아파트여도 아파트마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이파크와 로이비를 비교해 보자면 아이파크는 총 108세대, 층은 총 19개 층이며 한 개 동이고 주차는 한 대 가능하고 주차장 쪽에 세대별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호실이 41평, 단일 평수의 전용이 33평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터 공간과 미니 분수가 있고 6호 라인 쪽에는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한 층에 6개의 호실이지만 계단식으로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 2개의 라인별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1층은 전부 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부터 호실이 시작하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또한 다용도실에 창문이 연결되어 있어 환기가 잘 된다는 점이 이 아이파크의 특징이고 로얄층은 시티뷰와 한강뷰 두 가지의 조망이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게 아이파크의 장점입니다. 레미안 로이뷰 아파트는 총 177세대, 한 개 동이고 주차 역시 한 대, 그리고 아이파크와 같이 모든 호실이 41평 단일 평수에 전용이 33평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한강뷰 방명은 룸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총 15개 층이고 자이 방면은 룸 4개에 욕실 2개,
총 12개 층입니다. 한 층에 총 13개의 호실이 있지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그리고 7, 8, 9, 10, 11, 12, 13, 2개, 3개 라인별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1층은 로비지만 2층부터 101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6호라면 등기부 상에는 4층에 306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이뷰는 옥상에 입주민을 위한 텃밭이 있어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1층 필로티 구조와 주차시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놀이터와 야외 테라스가 있고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세대별 창고와 지하 1층은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로이뷰 외관 한쪽 벽에는 이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 4만 원 정도의 공동 관리비가 절약되는 편입니다. 특히나 로얄층은 이 한강뷰가 전면부에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뷰가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한 개 동에 41평 단위 평수, 그리고 관리비는 대략 30에서 35만 원 선, 그리고 세대별 창고가 있다는 거, 주차는 한 대 가능하고, 그리고 전세 금액은 11억에서 12억, 매매는 22억에서 25억 등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시세가 비슷하지만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파크를 보시는 분들이 로이뷰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로이뷰를 보시는 분들이 아이파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매수 금액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액이 앞으로도 오를 곳인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스토리도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매수할 만한 매물이 있나요? 네. 아이파크 8층과 16층 각각 2호와 4호 라인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22억, 그리고 25억 이렇게 있고요.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집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볼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조를 설명하지만 못 볼 경우에는 사무실 내부에 있는 도면과 그리고 현장 외관으로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경우 세입자가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매물, 즉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데 공실인 집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세입자가 얼마에 있고 만기가 언제인지도 파악해야겠지만 실매물집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대신 비어있는 비슷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집을 보고 있는 건지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매수를 하기 전에 꼭 한번 실제 계약할 물건의 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의 누수, 도배, 바닥, 몰딩 등의 하자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어, 매매일 경우에는 금액만 대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간단하게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도 뭐 몰딩이 깨진 부분이 있거나 천정이 뭐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주방 서랍의 필름이 너덜너덜해진 경우, 그리고 또 옷걸이장이 기존에 짐이 빠졌더니 거기에 벽 부분이 뭐 그을려졌다든지 아니면은 벽이 살짝 뚫려 있다든지, 그리고 창문 모서리나 창문이 좀 서리가 져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보일러가 하자가 있는 집, 이런 집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크를 좀 꼼꼼히 하시는 게 그래도 좋겠죠. 아파트를 구할 때는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밖에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집을 세안고 매수를 할 경우 집을 매수하기 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분에게 나중에 만기했을 때, 그러니까 만기가 되고 이사를 갈 때 그때 원상복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자를 꼼꼼히 알려주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를 보상해 주기가 좀 그러니까 협조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자를 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자를 좀 더 잘 알고 계약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는 방법,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부동산 스토리 4화 끝.